네, 김준하입니다.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 한 15년, 16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창원대하고 그다음에 경남과기대도 자주 갑니다. 그리고 그쪽에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가서도 한번 강의를 한 것 같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한다. 줄여서 우아모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는 거의 100번을 넘긴 이후부터 세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 120번 됐나? 그리고 2016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100회 넘게 전국에서 강원도 빼고는 다 돌아다닌 것 같고요. 강원도는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11시간이 걸려서 제가 강원도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면 안 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혹시 들으신 분이나 보신 분? 네, 이 동네 분이시죠? 네, 이 동네 분은 영남 쪽에서는 아직 못 들으셨죠? 네, 그럼 오늘부로 이제 여러분은 꼰대를 탈피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나이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꼰대입니다. 그쵸? 꼰대라는 기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범위가 남과 다를 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범위를 이제 꼰대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렇게 과학기술 속도가 너무나 빨리 변해 갈 때 우리가 이거를 캐치업하지 못하고 본인이 현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문화의 물결을 못 받아들일 때 이것도 문화적인 또는 과학기술적인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드론, 누가 말씀하셨어요? 드론 쪽 업계에 계시나요? 아니신가요? 이 그림은 1900년대 장 마르크 코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1900년이고 여기 엔란 2000이라고 적혀있는 이 뜻은 2000년의 세상에는 이런 뜻입니다. 상상화를 그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상화가 드론이라는 형태로 기술적 전환을 만들었고요. 자, 이 그림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로봇 청소기죠. 그리고 여기 끈이 있죠? 이게 바로 리모컨입니다. 리모컨. 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이 지금 이 순간에 120년 전의 상품으로 현재 현실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 장마르크 코트는 찾아보시면 구글에 찾아보시면 한 50여 점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30여 점은 다 고개를 끄덕거리실 정도로 120년 전의 상상화가 현재의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모두에 꺼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드라마 보신 분? 한 분? 자, 네, 두 분, 세 분. 이 드라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한 5-6분 보셨는데 박신혜와 현빈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콘티 자체는 우리가 지금 상상해야 되는 세상이 드라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에는 소프트렌즈가 VR입니다. VR로 로그인을 하고 아람브라 궁전의 길을 걸으면서 VR 안에서 지금 소프트렌즈 자체가 VR인데 길을 가르쳐주고 어느 화장실로 찾아갔더니 아이템을 획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가상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렌즈를 끼고 나면 이렇게 실제 아람브라 궁전에서 있었던 전쟁처럼 활동을 하고 본인이 직접 싸웁니다. 보자마자 반말이야. 그리고 실제 그 가상현실에서는 칼을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현실 세계는 이렇습니다. 허우적거리죠. 현재까지 보신 이 드라마가 한 15부작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드라마인데 그 안에서 과학기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던질 수 있는 드라마고요. 방금 보셨던 그 120년 전의 예측 자체가 100년 만에 현재 상황의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내고 드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지금부터의 30년 살아 계실 거죠? 네, 그때 강의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이 현실화가 됐다라는 걸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30년은 상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과학기술 문화적으로 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나이 여기 70 넘으신 분 혹시 없으시죠? 청년입니다. 모두 청년입니다. 어차피 40살이나 70살이나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청년의 마인드로 상상을 하시고 새로운 삶을 이제부터는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GI 가젯이 보는 2030년 몇 년 남았죠? 11년 정도 남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2030년이면 지금부터 10년에서 11년 남았고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30년 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들어가자마자 교수님들이 30년 안에 현실화되지 않을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모아왔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연동되지 못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안 만들어질 것이다. 등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까지의 그때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간과 기계는 연동되지 않는다. 근데 최근 올림픽에 스프린터 달고 여기 일반 올림픽에 나온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달리기 200m 달리기에서 꼴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체력을 다 갖췄고 갖췄던 다리, 의족 자체가 충분히 우리가 쓸만한 다리가 됐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재생에너지는 당시 3%에서 5%의 효율이었는데 지금 효율이 얼마나 되죠? 태양광 패널? 예, 우리나라 20%, 중국 30%, 독일 40%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핵이식, 유전자와 같이 얘기를 하면 유전자 가위와 유전병이 있는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 핵 자체를 엄마 아빠가 아닌 제3의 건강한 사람의 유전자의 미토콘드리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런던에서는 부모가 3명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제3의 부모, 생물학적 부모를 3명으로 주민등록증에 적어 놓습니다. 이거는 핵을 이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 이식 기술로 유전병도 치료가 되고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특별한 부위를 잘라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오늘 말씀드릴 거고 인공지능도 말씀드릴 거고 핵융합. 핵융합은 쉽게 얘기하면 아이언맨 가슴에 있는 그 엄청난 파워를 내는 그 녀석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핵을 분열시켜서 만든다면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인공태양은 핵을 융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는 원자력 발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핵융합을 상당히 이제 미래 지향적인 기술로 가는데 이미 우리나라도 성공했죠. 아시는 분? 1억 도,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렸습니다. 1억 도가 태양의 온도에 근접하는 온도인데 1억 도까지 올리는 핵융합 기술을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3번째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가상현실, 오늘 좀 이따 보실 거고 냉동보존, 인공생명체. 냉동보존은 2017년 11월 달에 러시아의 세계 3대 냉동보존 회사가 우리나라에 코리아 브랜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냉동 인간을 현재 6구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왜 냉동을 할까요? 왜 냉동을 할까요? 예, 지금의 기술로는 이 사람의 병을 치유를 못할 것 같으니까 30년 동안 냉동을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가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잠깐 냉동으로 들어갔다 한 30년 자고 다시 깨요. 모든 게 해결이 돼 있고 젊은 애들이 어른이 돼 있어요. 이런 세상.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돈만 있으면 잠깐 쉬었다, 30년 쉬었다 올 수 있는 이런 세상 등을 꿈꾸면서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인공생명체는 어릴 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지구상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어지고, 번개를 맞아서 물을 만드는 과정 중에 형성된 유기물이 물 안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마이셀 형태로 코아귤레이션이 일어나면 거기에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이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새로운 이상한 생명체가 처음에는 거기서 살다가 조금씩 짱뚜껑처럼 걸어 나오다가 포유류가 되고, 이런 얘기로 쭉 학설을 이어가는데 다 틀렸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다 틀렸습니다. 그냥 A 화합물, B 화합물, C 화합물을 섞어요. 그랬더니 얘가 움직여요. 그리고 자라나요. 이제는 생명체도 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우리 교수님들이, 저 같은 교수님들이 안 된다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 다 기본 기술은 다 갖췄고 상용화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요즘 막 너무 지겹죠.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제가 옆에 2개를 더 써놨어요. 더 지겨우시라고.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 기후변화. 그리고 100세 시대. 시대 개념의 접근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동안은 기술 개념, 산업 발전 속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마인드 셋업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시대 개념으로 사셔야 돼요. 아, 내가 사는 시대는 석유화학공업 시대 이런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기후가 너무 많이 변해. 더워 죽겠고 어떨 땐 추워 죽겠고, 비도 안 내렸다 비도 많이 내렸다가 기후를 예측하기 힘드는 기후변화 시대. 그리고 건강하게만 살면 100세는 거뜬히 살고 맘만 먹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 120살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환갑이 2번째. 한 번 더 환갑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 개념의 접근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스스로 불행해지고, 또 하나는 꼰대라고 옆에서 놀립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는 시대고요. 뉴 노멀은 이 3가지 시대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술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보건복지, 일자리, 교육, 여가, 편의, 미세먼지, 재생에너지, 물 부족, 탄소 배출 등등에 해당하는 키워드들로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현재 이것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딜레마입니다. 바뀌기는 바뀐다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세상을 바뀐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나는 안 변해. 그리고 공장도 쉽게 못 바꿔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을 초시대라는 개념으로 TV에서도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초연결 원격 의료, 초연결 VR 여가, 초연결 자율주행 자동차, 초연결 새로운 일자리. 그래서 초시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첫 번째 거부감부터 들어요. 아우, 막 이렇게 거부감, 무슨 무슨 뭐 몇 초도 아니고 뛰어넘는다. 초시대. 5G 초시대. 거부감부터 들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유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이 생기면 그 새로운 표준에 의해서 기술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삶에 대한 평가가 바뀝니다. 따라서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의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표준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는 모든 것들이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의미는 초시대 개념의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100세, 120세 시대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초시대에 적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50년은
타겟으로 2050년을 잡는데 저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2040에서 45년.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야 20년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준들이 다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전에 휴대폰 없었을 때 삐삐 나왔었죠. 삐삐 쓰다가 공중전화 옆에 가서 쓰는 시티폰 쓰셨죠. 시티폰 쓰다가 애니콜 우리 집 하는 거 보셨죠? 그러다가 그냥 핸드폰 쓰다가 최근 한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G라고 하는 초연결 휴대폰이라는 게 조만간 등장을 합니다. 지금 아직은 네트워크에 안 깔려서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안 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기술적 범위와 사회적 규범에 해당하는 것들이 표준 상태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 표준의 변화는 우리 삶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바이오 등등 물리학 여러 가지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적 혁명, 바이오, 정보, 나노, 인지과학이 다 합쳐진다, 경계가 없어진다 이런 뜻인데 경계라는 게 없어진다는 것은 blurring 한다 그러는데 영어로 BLUR, blurring 한다는 뜻은 빨간색 수채화 그릴 때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물감으로 섞으면 보라색이 돼서 경계가 없어지죠. 그래서 경계를 흐리는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생산을 주도하는 시스템이 인간 중심에서 사이버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인간을 피직스, 물리의 세계라고 한다면 사이버는 가상의 세계.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CPS라고 합니다.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 또는 사이버 피직스 프로덕션 시스템, CPS 시스템으로 생산을 하는 주체가 인간으로부터 기계로 넘어갔다가 기계로부터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1차 산업혁명 때 모든 사람들은 기계를 때려 부수는 행동을 해요. 엔진이라는 게 나오면서 기계를 때려 부숩니다. 왜 때려 부쉈어요?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말을 타고 가다가 택시로 옮겨지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택시로 옮겨지는 게 200년 조금 넘었습니다. 말과 택시가 공존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말을 타다가 택시로 넘어갈 때 기계로 넘어갔고 공장에서 일을 하던 인건비를 받던 노동자가 기계가 노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한 2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기계가 하던 걸 인간이 주도적으로 끌고 왔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컨트롤, 제어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컨트롤, 제어를 누가 하냐면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럼 인간은 할 일이 없어지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핫한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왜 이 핫한 개념을 자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까지 오면서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오늘은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신 분은 안 잊어버리십니다. 왜? 핵심은 연결에 있거든요. 연결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산업혁명을 다 만들어냈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가 곳과 곳 사이를 뭐라 그러죠? 곳과 곳 사이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 그리고 때와 때 사이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거,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통적인 한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 간자가 하나 있죠. 이 사이를 잇게 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이라는 것은 항상 공간을 얘기하는데 뭔가 비어있는 곳, 이 비어있는 곳을 연결시킬 때의 변화를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이를 잇게 되는 순간순간들이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연결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동양 철학과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서양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혁명 자체로 나타났는데 기술의 혁명, 산업의 혁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이. 이것들을 천지인을 우리가 현실계라고 하죠. 현실계라고 하고 하늘의 뜻과 땅의 뜻과
사람의 뜻을 아는 게 바로 시간, 공간, 인간의 관계인데 이 현실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 대부분 기계화가 시작됩니다. 1차 산업혁명. 우리가 보통 증기기관차, 기계화라는 단어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증기기관차가 생기면서 물론 이 기계를 때려 부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권리를 기계한테 뺏긴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했던 건 독일의 맥주와 영국의 맥주가 섞인 거죠. 영국에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독일을 가니까 영국의 맥주는 에일이에요. 에일. 요즘 많이 나오는 IPA 뭐 이런 거 있죠. 에일이고 막걸리처럼 텁텁합니다. 에일 맥주는 위에서 빼는 거예요. 간단하게. 라거 맥주는 밑으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다르고 필터를 쓰고 안 쓰고 등등인데 공법 자체는 연결이 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자기네께 최고잖아요. 근데 막상 독일과 영국을 가봤더니 독일은 라거를 먹고 여기는 에일을 먹는데 자기들이 증기기관차 때문에 문화가 섞여요. 라거도 맛있네? 에일 텁텁하지만 구수하네? 서로의 맛도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소세지도 달라요. 영국 소세지는 흐물흐물해요. 독일 소세지는 빵빵해요. 근데 자기네 소세지가 최고였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화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기술을 통한 문화의 융합인데 융합을 통해서 결국은 독일의 문화와 영국의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의 전환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1차 산업혁명이 보여주는 연결이라는 부분이고요. 도시가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에디슨의 전구 뭐 등등의 전기인데 전기는 대부분 다 전기는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 1부제, 2부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8시간 근무를 3타임을 돌리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혁명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한 단계만 더 나가시면 낮과 밤이 연결이 된 거예요. 낮에만 일하고 밤엔 잤죠. 밤에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만 낮의 문화가 밤에도 똑같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좋든 나쁘든 쓰는 그 말, 밤문화가 형성이 돼요. 밤문화. 낮에도 충분히 가능한 게, 밤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밤문화가 형성되면서 낮과 밤은 그닥 다를 게 없어요. 어둡고 밝다라는 차이 이외에는. 이게 바로 시간이 연결되면서 생기는 문화적인 융합이에요. 그리고 낮의 문화와 밤의 문화가 융합이 되고 결국은 사회 구조가 전환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가 바로 잘 아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알지 마시고 여기에도 연결 포인트가 있어요. 연결 포인트는 국가가 연결이 됩니다. 이 인터넷과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출렁거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벌어지는 IMF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뭐 다 한 번씩 겪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제 아버지도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사셨어요. 그냥 노란색 월급 봉투 가져오는 그 재미로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출렁거린다. IMF죠. 왜 IMF가 터졌는지를 보시면 국가 간이 연결이 되니까 정보가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적으로 상당히 부패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IMF가 동원이 되고 그 상황을 막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IMF가 온다 그러면 금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금을 안 내놓습니다. 그냥 외국으로 나가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순수한 마음 자체로 이 당시에는 이 혁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었구나. 금도 내놓으면서. 상당한 비싼 교육비를 치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국가가 연결되면서 다른 국가의 문화가 또 융합이 됩니다. 그리고 낮에도 밤에 있는 국가와 연결을 하고 우리 밤에도 낮에 있는 국가와 연결이 되는 사회구조의 전환 포인트가 옵니다.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사는 시대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은 못 받아들이고요.
거부를 하시는데 적당히 거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하고 다니는 겁니다. 거부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바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기술의 혁명인데 이 기술의 혁명은 결국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가상과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보내면서 가상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카톡에 있는 사람 얼굴을 못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단톡방에 30명 있으면 30명 중에 15명 얼굴은 본 적이 없어. 이름은 들었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소름 끼치시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상과 충분히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가상을 안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상의 폭이 넓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현실과 가상이 연결이 되면서 신기술과 또 다른 문화가 융합이 되고 바로 사회 구조적인 전환 포인트가 오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산업혁명을 계속 겪어왔어요. 방금 말씀드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까지 다 왔는데 왜 혁명인가라고 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뭐가 있다? 연결이 있다. 연결. 연결과 융합과 전환과 혁명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을 놓치면서 내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면서 갑니다. 보셨던 도시 간의 연결은 공간의 연결이고요. 낮과 밤의 연결은 시간의 연결이고 국가 간의 연결은 시공간의 연결이고 마지막 현실과 가상의 연결은 인간계와 가상계의 연결입니다. 마치 이 신계와 인간계의 연결처럼 우리가 어쩌면 로봇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로봇과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스스로도 로봇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로봇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계와 가상계가 섞일 때는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런 영화 많이 나오죠, 요즘에. 하여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현실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인간관계 쉽습니까? 일단 시간 약속 잘 지킵니까? 여러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렇죠? 티타임 맞추기 힘들죠. 티오프 타임. 짜증나죠. 일어나면서 졸려갖고 운동하러 가시죠. 공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공간이죠. 내 집, 내 공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의 공간, 이런 공간 문제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인데 그리고 더 힘든 거는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양보하는 수밖에 없죠. 이런 인간 자체가 현실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또 가상계를 만들어냅니다. 가상계의 시간, 가상시간 제 맘대로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니까. 가상공간 언제든지 내 맘대로 들어가고 내 맘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상인간 기술이 허락하는 한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고 로봇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계에 대한 불만을 어디서 풀어내는 거냐면 가상계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지금의 기술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은 현실계에 대한 불만을 가상계로 풀면서 기술의 혁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기술의 니치 마켓들이 대부분 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둘을 연결시킨다고 하는 그 연결의 개념으로 인간은 또 한 번의 성숙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앞으로의 10년. 저는 10년을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인간은 또 한 번의 성숙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 성숙의 과정 중에 여러분은 꼰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구조가 연결이란 포인트에서 시간, 공간, 시공간, 현실과 가상의 연결이란 포인트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초지능화, 가상화, 초연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이 단어들을 통해서 기술의 연결 포인트들이 생깁니다. 그냥 앞에 초자만 다 떼면 다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초자라는 게 생깁니다. 초시대. 그런데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초지능적 사회로 오면서 단순 노동의 대부분이 기계, 인공지능으로 대체됩니다. 이미 시작됐죠? 이미 시작됐죠. 그리고 가상화라는 부분은 이거 교수들이 상당히 거부하는 부분인데 무크라고 하는 가상교육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교육 자체가 가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환경 역시 미국에서 가르치는 마이클 샌더스 교수님의 강의를 우리 강의실에서 홀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런 가상화들이 기존의 인간의 컨셉들을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연결이라는 부분은 더 어마무시한 일인데 뭐 그냥 연결되는 초연결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브레인이 연결되는 사회. 그래서 내 뇌를 다운로드 받는 거죠. 내 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바뀔 건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사업을 기획하고 그 사업을 기획하면서 프로포절을 통해서 돈을 따고 엔젤 펀드를 가져오고 할 때 이런 산업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업 체계도 완전히 바뀝니다. 첫 번째 보는 산업 체계가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인프라 구축, 좋아. 추진 동력, 새로운 기술이 뭐지? 적용 산업, 그래, 난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했던 여러분의 올드 패션, 오래된 생각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인프라가 새로운 단어들로 바뀝니다. 사물 인터넷, ICT, 드론,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이게 하드웨어 인프라가 바뀌어가는 세상이고 두 번째가 추진 동력은 소프트웨어 파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줄여서 소프트웨어 파워인데 추진 동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추진 동력은 그동안 산업체계 개발의 추진 동력이고 이제부터의 앞으로의 10년에서 20년까지의 변화 세상에서의 추진 동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이에요. 그럼 이 애들이 뭘 만들어내느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암호화폐, 스마트 시티, 인공 로봇 어드바이저, 가상 쇼핑, 드론 운송업 등등등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나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두려워서 하기 무서운 그런 애플리케이션 사업들로 바뀌어가고 여기는 빅머니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업들은 작게 벌어도 계속 갈 수 있는 사업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속 가능성은 이런 사업들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치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기술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도 있고. 근데 기술의 가치는 그동안에 이 IT 쪽만 보면 데이터, 가공되지 않은 1차원적 형태가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면서 정보가 되고 정보의 패턴을 이해한 게 예측한 결과물이 지식이 되고 근본 원리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걸 지혜라고 하면서 DIKW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우리가 기승전결의 논리라고 하면서 기승전결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낸 최종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다 한꺼번에 합쳐집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기승전결의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빅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이해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온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산업체계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말이야 10년 동안 이 현장에서 해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라는 게 없어집니다. 이제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내가 이 회사를 끌어봤는데 이 회사에서는 그런 게 싹 다 없어집니다. 빅데이터의 개념은 지금부터 보실 건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빅데이터가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고요. 니치마켓 하나하나들이 다 연결돼서 어마어마한 사이즈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가치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빅데이터를 선호하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생각을 투명하게 반영한다. 차별과 편견을 가시화합니다. 구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2살짜리 아이가 천재인가요? 이 질문입니다. 다들 궁금하겠죠? 2살 때 얼마나 천재성이 나타나요? 애가 막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엄마 아빠를 넘어서서 삼촌 이모까지 하니까 어마어마한 천재성을 보인다. 그림을 그렸는데 추상화인데도 부모들은 이거는 거의 피카소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2살짜리 아이가 천재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살짜리 아들이 천재인가요?를 더 많이 물어봐요. 3배 가까이 더 물어봅니다. 이거는 남아 선호사상은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있어요. 응?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4대주의 교육을 받은 거죠. 남존 여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요. 실제로 알아봤더니 딸이 한 60% 정도로 딸이 영재가 더 많아요. 영재 학교를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아들이 제발 천재이길 바라고 물어봤다가 결론은 딸이 천재가 더 많다라고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현실계에 대한 불만이에요. 못 받아들여요. 네. 왜 못 받아들여요? 인간이라서 못 받아들입니다. 인간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는 객관적 진실을 차별과 편견을 가시화하면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의 이제 결론들인데 이 부분입니다.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인가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왼쪽이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손들어 보세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왼쪽이 더 우수한 학생? 한 분? 한 분 계세요? 자, 우리의 어렸을 때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다 아시잖아요. 그쵸? 이쪽이 더 가깝죠? 그쵸?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명망 있는 CEO들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을, 이 우수한 아이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가 빅데이터가 알려준다는 거죠. 여기에는 표준의 원리, 평균의 원리라는 게, 평균의 오류라는 게 숨겨져 있는데, 평균보다 높아서 상위권으로 가는 학생들을 우리가 A라고 하고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는 평균의 잣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균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뉴 노멀, 평균이 아니고 표준이 변할 겁니다. 앞으로. 자, 여기서 이거는 1700년대의 영국입니다. 런던. 뭔가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거는 50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공장인데 똑같은 걸 수공업을 해요. 수공업을 하는데 지금 기계가 할 일이고 기계보다 또 모든 컨트롤도 로봇이 할 일인데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표준이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사람이 스탠다드예요. 여기가 스탠다드석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빨리 퇴근하고 싶으면 표준에 맞춰서 빨리 만들면 되고 시간을 버는 거죠. 이 젊은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표준에 맞춰서 많이 만들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표준의 논리가 항상 우리가 세팅을 표준을 딱 맞춰 놓으면 그 곳에 빨리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걸 빨리 끝내는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표준에 맞추는 삶, 이게 바로 산업중심 사회입니다. 산업중심 사회. 표준을 빨리 맞춰야지 돈을 벌고 표준에 가깝게 가야 인정을 받고 이게 표준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라고 하는 것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표준 이외에 뭐가 있나요? 표준에서 훨씬 뛰어난 애라는 거 이외에는 뭐가 있나요? 방금 보셨던 그 공장에
많이 만들거나 빨리 끝낸 아이들 이외에는 뭐가 있나요? 그 아이들에게, 그 젊은이에게 많이 만들어냈다고 너는 창의적이야 그럴 건가요? 빨리 끝냈다고 너는 아주 융합적인 인재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표준에 맞췄다 뿐이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 교육이 다 똑같습니다. 산업 중심 사회를 달려왔기 때문에 표준의 논리, 평균의 오류에 빠져있는 창의적 사고, 복합적 의사소통 능력, 융복합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리더십과 팀워크 A+로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A+가 아니듯이. 여러분들은 아니셨잖아요. 여러분들 A+요? 최봉규 회장님 얼굴 긋고 계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A+가 아니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사유하는 thinking, 사유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왜 많이 갖게 되나요? 포기하니까. 그쵸? 포기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상상력도 막 나타나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만화가 그리고 싶어져. 평소엔 그리기 싫다가 수학을 풀면 모르기 시작하면 막 만화가 그려져. 책에다 만화 여러 번 그리셨죠? 그게 바로 창의적 사고, 복합적 의사소통력, 융복합 능력입니다.